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으로 들어갈 건데 교재는 자, 200페이지가 되겠네요. 앞에 강의에서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는데 영국의 시민혁명은 17세기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은 자, 18세기고요. 그거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 대혁명, 예, 마찬가지로 18세기입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은 17, 18세기인데 요 셋 중에 하나가 무조건 자,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거.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시민혁명, 자, 꼼꼼하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앞에 있었던 영국과 미국에 비해서 좀 더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일단 잡으시고 그 안에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야 되는지 자, 그것들을 제가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일단은 자, 프랑스 대혁명. 자, 프랑스 자, 대혁명이라고 했었을 때 1789년이거든요. 1789년. 자, 연도 외우지 말고요. 자, 몇 세기라? 18세기라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이제 배경을 먼저 쭉 나열한다 본다면 일단은 미국의 자, 독립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이 독립혁명의 자극을 받습니다. 자, 미국 독립혁명에 뭘 받았다? 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리고요.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아이들을 누가 도왔습니까? 네덜란드, 에스파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랑스, 그들이 도왔었던 거죠. 자, 그걸 또 지원하면서 나름대로 자극을 받았다. 두 번째, 계몽사상이라는 게 이제 18세기에 유행하게 되는데 이 계몽사상의 영향을 또 받게 되죠. 계몽사상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 인류는 무한하게 진보할 수 있다라는 믿음. 이게 이제 계몽사상인데 이성적이지 못한 거,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들인 거죠. 자, 불합리한 제도, 사상, 뭐 전통, 미신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타파하자라는 게 바로 계몽사상인데 자, 여기는 이 계몽사상에 마찬가지로 또 영향을 받았답니다. 세 번째 간다라면 국가의 재정이 이제 악화돼 있었는데 이 재정이 악화된 이유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왕실의 사치와 낭비. 근데 사실은요. 망하는 국가의 왕조, 자, 어떤 왕조가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국가가 망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왕실의 사치와 낭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차별성이 없는 선택지입니다. 그러면 재정이 악화해서 왕실의 사치와 낭비가 있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잦은 대외 전쟁. 이겁니다. 잦은 대외 전쟁. 이 잦은 대외 전쟁이라 한다면 좀 전에 이제 미국의 독립 전쟁도 지원했었잖아요. 그리고요. 대표적인 게 뭘 기억하냐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7년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7년 전쟁 같은 경우는 1756년 다시 가면 자 1756년에서부터 7년이니까 1763년 이때까지잖아요. 이 7년 전쟁이 미국과 영국이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건데 그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에서 전부 다 영국이 이깁니다. 그럼 그 7년 전쟁은 넓은 의미의 7년 전쟁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인도에서 싸웠나요? 인도에서 플라시 전투. 자, 아메리카에서 싸웠죠. 뭐요? 여기 있는 퀘벡 전투. 자, 그 다음에 유럽에서 싸웠죠. 그게 바로 7년 전쟁. 그러니까 원래 유럽에서의 7년 전쟁은 뭐가 있었던 거냐면 오스트리아와 자, 프로이센이 싸우는 싸움인데 그때 오스트리아를 프랑스가 도왔고 프로이센은 영국이 도왔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 유럽에서도 자, 영국과 프랑스가 또 붙었네요. 그래서 7년 전쟁은 넓은 의미의 7년 전쟁이 있고 좁은 의미의 7년 전쟁이 있다. 어쨌든 프랑스는 그 전쟁에서 다 뭐하게 되었다? 패배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비용만 낭비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국가 재정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게 된 거냐면 삼부회라는 걸 소집할 건데 이 삼부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자, 구제도의 모순이다. 그럼 옛날부터 있었던 제도 어떤 게 있었냐면 삼부회라고 하는 신분제 의회가 있었는데 이거의 모순점이 뭐냐면 이 삼부에서 신분제 의회 자, 이들의 모순점이 1신분은 성직자들입니다. 그죠? 자, 1신분은 성직자들이고요. 그리고 2신분들은 왕족 및 귀족인데 얘네들이 특권층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 특권층이다. 면세. 세금을 내지 않아요. 자, 3신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자, 세금을 지금 부담하게 되는데 전체 인구 구성으로 이건 의회니까 의회 말고요. 전체 인구 구성으로 이야기한다면 1신분과 2신분들은 즉 성직자와 귀족들은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합니다. 2%에 불과한데 그 2%가 국가의 토지, 자, 부동산 이런 것들의 절반 이상을 그들이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98%의 인구들이 그 토지를 쪼개먹고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뭐요? 특권층이죠. 반면에 3신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도 내야 되고 자, 정치에 참여를 제한받았었던 자, 그런 한계점.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옛날 제도인 자, 3부에서의 모순점이었었답니다. 이래요. 이걸 앙시앙 레지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는 뭐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니까 구제도의 모순. 그랬을 때 이 3부회가 처음 소집된 건 여러분들 언제 했었습니까? 1302년. 그러니까 1302년에 자, 필립 4세가 아비리뉴스를 하기 위해서 3부회라는 의회를 처음 소집했고 자, 이것이 계속
쭉 이어지다가 루이 14세. 루이 14세는 귀족들이 무서웠죠. 그래서 삼부회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절대왕정 누렸고 다시 지금 여기에 삼부회를 누가 소집하는 거냐면 루이 16세가 자, 소집을 한 겁니다. 자, 이 루이 16세는요. 국가의 재정이 지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정을 뭐 하기 위해서 확충하기 위해서 세금 더 걷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세금 더 걷자 이렇게 됐었을 때 삼부회라는 이게 신분제 의회인데 피라미드 형태 자 이렇게 구조가 돼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1신분의 대표, 2신분의 대표 자 얘들은 면세층이라고 그랬습니다. 얘들이 세금 내는 겁니다. 그럼 루이 16세가 세금 더 걷자 그랬을 때 얘들 같은 경우는요. 오 매우 중요한 상황이죠. 왜? 여기서 만약에 통과가 돼버리면 자신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거니까. 근데 얘들은요. 아쉬울 게 없죠. 어차피 면세층이니까. 그래서 이때 삼부회가 소집된 이 상황에서 3신분들이요. 안 된다. 표결을 할 건데 신분별로 투표해서는 우리가 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1신분과 2신분들은 막 2표 내지 3표 막 이런 식으로 신분별로 2표 이상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1인당 1표 이것뿐이 없단 말이야. 그럼 신분별로 투표하면은 이들이 불리하죠. 그래서 3신분들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이게 배경입니다. 자, 배경이고 3신분들은 빠져나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국민의회라는 걸 만들어요. 자, 국민의회를 만들었고 이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테니스 코트에 모입니다. 그러면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서약문을 발표할 건데 우리들의 요구를 자, 받아들라. 우리는 신분별 투표가 아닌 머리 숫자제로 투표를 하길 원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 서약을 발표하면서 정부에게 즉 왕에게 뭔가를 요구했는데 자 몇 신분들이 3신분들이 즉 시민들이 국왕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 16세가 결국 이들을 탄압합니다. 자 국왕의 탄압 이거에 결국 3신분들이 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습격하게 되냐면 바스티유 감옥을 자 습격하게 되는데 이 바스티유 감옥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범죄자들을 가둬놓은 정치범 수용소인데 그럼 정치범이라는 게 뭐죠? 왕한테, 정부한테 저항하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를 습격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나도 이제 정치범이다. 즉 루이 16세 당신에게 나는 이제 도전장을 내미겠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요. 바스티유 감옥은 지하에 뭐가 있었던 거냐면 지하 감옥에 무기가 이제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무기 창고.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이면서 무기 창고에 있었던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해서 자 그들도 이제 다 구출해내고 무기도 이제 탈취하는 거죠. 아무튼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이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입니다. 자 미국 가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스턴 차 사건. 아 이게 미국 독립혁명의 시작이다라고 보거든요. 자, 여기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자, 세 번째 간다라면 이 과정에서 이제 국왕과 이제 충돌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이 3신분들이 뭘 제정할 거냐면 헌법을 제정할 건데 다시 가면 자, 헌법을 제정할 건데 이 헌법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헌법의 내용은요. 일단은 입헌군주제를 자, 추구하게 됩니다. 자, 입헌군주제. 그다음에 선거는 무슨 선거를 강조했냐면 제한선거. 제한선거라는 건 이제 보통선거에 반단 말입니다. 보통선거는 누구나 선거권을 준다는 뜻이고 자 이들은 제한선거를 했다. 그래서 헌법 제정, 이 헌법은 또 다음에 국민공회가 나오게 되는데 그 국민공회가 만든 헌법하고 여러분들 자 함께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여기다 추가해야 되는데 이거 먼저 가볼까요? 헌법 제정하기 전에요. 헌법 제정하기 전에 얘들이 뭘 발표했냐면 봉건제 폐지선언. 자 봉건제 폐지선언. 봉건제도의 악습들은 자, 다 없애겠다. 법적으로. 그래서 폐지 선언을 발표했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무슨 선언도 발표했냐면 인권 선언도 발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인권 선언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사료에 이 원문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하고 매우 비슷하냐면 미국의 독립선언서하고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당시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그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 독립혁명 이후에 자 프랑스에 있는 인권선언 요거 만들 때 직접 도와줘요. 그래서 독립선언서의 내용과 인권선언의 내용이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구분하기 쉬운 게 독립선언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으로 나오고 인권선언은 1조, 2조, 3조 이렇게 조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찾는 거는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아무튼요. 봉건제 폐지선언도 했고요. 인권선언도 했고요. 헌법도 제정했는데 이 헌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라? 입헌군주제와 제한선거를 밝히고 있었다는 거. 자, 이렇게 혁명이요. 본격화되면서 당시 이제 국왕이 탈출을 시도해요. 국왕이 누구였었죠? 여기 있는 루이 16세. 그 루이 16세가 탈출을 시도하는데 바렌이라는 동네에서 자, 잡히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바렌 사건. 그러면
루이 16세가 자, 뭐 했다? 탈출을 시도했었던 사건 이러시면 됩니다. 국외로 탈출해가지고 주변 국가에 이제 도움을 받고자 탈출하려다가 결국 바렌이라는 동네에서 체포가 됐어요. 아무튼요. 자, 여기까지. 이게 무슨 공회가 활동할 때의 모습이다? 국민 공회가 활동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럼 얘들이요. 지금 헌법 만들었잖아요. 헌법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 법의 단계에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게 법의 단계인데 헌법이 최상위 법이에요. 그 최상위 법의 헌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세부적인 뭘들 만들어야 됩니까? 법률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법률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 뭐를 법을 세우기 위해서 법을 세우기 위해서 의회를 다시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회를 해체하고 무슨 의회를 소집하게 되냐면 입법의회를 이렇게 자,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법률을 만들 건데 이 당시에 입법의회가 활동할 때 주변 국가의 간섭이 자, 계속 나타납니다. 그럼 주변 국가의 간섭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이 성공을 해버린다라면 주변에 소문이 쫙 퍼질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요? 야, 프랑스에는 말이야 혁명에 성공을 했대. 이때 요 인권선언에서 여러분들 어떤 이념을 밝혔냐면 모든 사람은 자유로워야 된다. 자,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 자유와 평등. 자, 그 다음에 박애. 우애라고도 표현하고요. 어쨌든 자유와 평등, 박애의 정신. 이게 인권선언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혁명에 성공한다라면 주변 국가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이제 혁명이 확산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프랑스 혁명이 성공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간섭을 했다. 그래서 입법위에 얘네들이 자, 뭘 조직하냐면 의용군을 조직해요. 의병대죠. 자, 의용군을 자, 조직을 하고 이 의용군에 기반을 두고 그들과 주변 국가들과 무슨 전쟁을 시작한다? 혁명 전쟁이 자, 시작이 됩니다. 자, 혁명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혁명 전쟁은 입법의회 때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간다라면 이때 국왕을 퇴위시킵니다. 자, 국왕의 퇴위. 국왕의 자, 퇴위 조치. 자, 퇴위 이럽시다. 즉 왕권의 효력을 정지시켜 버립니다. 네 번째 간다라면 여기는 입법의회가 활동할 때 당시 이제 그 시민들이요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지롱드파라는 세력과 지롱드파 그다음에 자코뱅파 자 이렇게 자 쪼개지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해줄게요. 자, 지롱드파 그 뜻 아니에요. 이거 다 그냥 명칭입니다. 지롱드파에서 지 이거를 알지자라고 생각합시다. 우리끼리 알지자 롱 길어 아는 게 많아. 그러니까 좀 많이 배웠어. 돈이 좀 있어. 자코뱅은요 스스로 자자 내 코가 석자 먹고 사는 게 조금 급급해. 즉 같은 시민이에요. 같은 시민인데 얘가 조금 더 잘 사는 시민 얘는 좀 못 사는 시민 됐죠? 우리끼리 그렇게 연상하자는 얘기야. 그럼 얘들이 좀 더 못 사는 시민 그러면 같은 시민이긴 한데 그들이 지금 혁명을 지금 함께 주도하고 있는데 얘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지롱드파들이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둘 다 시민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얘는 좀 잘 사는 시민이고 얘는 못 사는 시민이기 때문에 누가 더 보수적일까요? 상대적으로 둘 다 지금 개혁을 하고 있어요.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적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본다면 얘네들이 좀 더 보수적인 거죠. 얘들이 좀 더 진보적인 거고 상대적으로 얘들은 좀 더 잘 사는 애들 못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권력을 쥐고 지금 입법위회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코뱅파들의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은 여기 있는 지롱드파들을 누르고 새롭게 뭘 만들게 되냐면 국민공회를 만듭니다. 국민공회. 그래서 앞에 국민의회하고 국민공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지롱드파 당시에 이 지롱드파가 누가 이끌었냐면 로베스피에르 다시 이렇게 해볼까요? 자 로베스피에르 사람 이름 외우셔야 됩니다. 로베스피에르 이 로베스피에르가 국민공회를 이끌게 됐고 무슨 정치를 펼칠 거냐면 공포정치라는 걸 펼친답니다. 그럼 공포정치라는 건 뭐겠습니까? 예, 혁명을 반대하는 세력들, 반혁명파들을 자 뭐한다? 예, 탄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들을 색출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혁명을 반대하는 아이들, 자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공안위원회 이런 걸 설치했고 세 번째 간다라면 혁명재판소를 설치할 건데 이 혁명재판소를 통해서 혁명을 반대하는 아이들을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단두대로 공개 처형을 했는데 8,000명 정도를 죽여요. 아무튼요. 자, 이러한 공포스러움. 사람들에게 혁명을 반대하면 무조건 이렇게 처벌받는다.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죠. 자, 이때 이 국민공회 얘네들이 경제개혁 뭐 이런 걸 또 하게 되는데 혁명력, 달력을 지정했고요.
혁명력을 자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미터법. 이 미터법이라는 건 이제 경제개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혁명으로 인해서 사회가 경제가 혼란스러워졌거든요. 그래서 미터법 자 이런 것들을 제정했다. 그 다음에 이걸 봅시다. 자 얘들은 주변 국가의 간섭을 계속 받거든요. 주변 국가들이 입법 위에 때 그래서 얘들은 뭘 조직했습니까? 의용군이라는 걸 조직을 해서 그들과 혁명전쟁이 막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은 뭘 시행하냐면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자 앞에는 의용군, 얘들은 징병제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간다라면 얘네들도 뭘 다시 제정을 하냐면 헌법을 다시금 제정을 하는데 얘들이 만든 헌법에서 두 가지. 자, 첫 번째 정부 형태는 뭘 추구했냐면 공화정을 추구해요. 공화정을 추구한다. 그랬을 때 이 로베스페르가 지금 국민공회를 이끌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뭘 먼저 했냐면 여기 있는 공화정을 선포하고 다시 가면 공화정을 선포 후 자 이렇게 쓸게 루이 16세를 자 뭐 하느냐 처형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뭘 함께 기억하냐면 루이 16세가 자 보세요. 루이 16세가 탈출을 시도했었던 거는 자 무슨 의회가 있었을 때 국민의회가 있었을 때 그래서 국민의회 시기에 탈출을 시도했고 잡혔네요. 입법의회 시기에 자 여기에 있는 국왕이 퇴위 조치되면서 왕권의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국민공회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 자 처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탈출을 시도했던 시점과 국왕의 효력이 왕권이 정지된 시점과 그 다음에 처형된 시점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기출문제가 있냐면 공화정을 선포한 게 먼저니 루이 16세를 처형한 게 먼저니 이걸 묻는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형한 게 먼저가 아니라 이게 먼저예요. 자 그러면은 공화정 선포 후에 처형했다. 이렇게 갑시다. 공처가 이게 순서야. 공처가 그럼 이때 이미 공화정이라는 걸 선포했어요. 그래서 공화정의 대표로 로베스피에르가 지금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공화정이라는 정부 형태의 틀을 헌법에다가 명시한 거죠. 그래서 헌법을 제정했을 때 공화정의 정부 또 하나 본다라면 무슨 선거 할 거냐면 보통선거 할 겁니다. 와우 재밌네요. 뭐가 재밌냐 앞에 있는 자 누구들 국민의회가 만든 헌법을 다시 본다라면 얘들은 입헌군주제이면서 뭡니까 제한선거 했죠. 입헌군주제이면서 제한선거. 근데 얘들은 자 국민공회는 뭐 하고 있다고요? 공화정이면서 보통선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국민의회와 국민공회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정도. 근데 문제는요.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고 여기 있는 이 국민공회를 이끌었었던 이 로베스페르가 지나치게 이제 공포적인 그러니까 혁명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너무나 많은 탄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고 테르미드로의 반동. 그래서 테르미드로는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위의 달, 7월달, 아주 뜨거운 여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테르미드로 7월달에 반동 정치가 펼쳐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로베스피에르가 오히려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했었던 사건을 우리가 테르미드로 반동이라 한다면 이걸로 인해서 무슨 정치는 공포 정치는 자 결국 완전하게 종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의를 달 수 있겠네요. 자, 시험 문제 포인트 국민의회와 국민공회를 비교해라. 그런데 그 가운데 사이에 무슨 의회도 있었다? 입법의회도 있었다. 로베스페르가 처형이 되고요. 5명으로 구성된 무슨 정부가 들어설 거냐면 총재정부가 들어설 거거든요. 이 총재정부는 5명으로 자 구성된 총재정부인데 이들이요 무능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자 혼란이 자 계속 가중이 되고요. 지속이 되고요. 세 번째 주변 국가의 간섭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국내적으로 보면 사회 경제 혼란과 주변 국가의 간섭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나폴레옹은 어디 원정을 떠나 있었냐면 이집트 원정을 떠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원정에 가 있었던 나폴레옹이 국내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제 돌아올 겁니다. 돌아와서 자, 나폴레옹이 뭘 일으킬 거냐면 자,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요. 그럼 나폴레옹의 쿠데타 이게 1799년이라 할 수 있겠고 나폴레옹은 총재정부를 무너뜨립니다.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자, 본인 스스로가 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령정부라고 할 건데 나폴레옹 이름이 뜨면은요. 1799년도에 이제 통령이 되는 건데 나폴레옹 이름이 뜨면 몇 세기로 이제 분류해라?
19세기로 분류하십시오. 그러니까 1799년에서 1년만 더 지나면 이제 1800년대가 될 것이고 곧 19세기가 되는 거니까 나폴레옹 이름 뜨면 자 19세기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볼까요? 그럼 통영정부에 올라왔었을 때 나폴레옹은 자, 뭐 하게 되냐면 나폴레옹의 은행, 자, 은행 설립, 자, 이런 걸 통해서요.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의무교육, 자, 교육을 정비합니다. 교육기관을 정비했다. 세 번째 간다라면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는데 이 나폴레옹 법전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 그러면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을 자, 법전에다가 지금 이렇게 명시했잖아요. 그 얘기는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권선언에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정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평등의 자, 정신을 그대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계승하고 있는 거죠. 즉 나폴레옹은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계승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네 번째 간다라면 아미엥 조약이라는 걸 체결할 건데 이 아미엥 조약이 1802년인데요. 연도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아미엥 조약은 대프랑스 동맹군.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프랑스 혁명이 지금 막 성공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거 안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라고 뭉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저항하기 위한 주변 국가들의 연맹체. 자, 이게 이제 대프랑스 동맹군인데 그 대프랑스 동맹군들을 결국은 나폴레옹이 깨뜨려요. 나폴레옹이 깨뜨리고 대프랑스 동맹군은 크게 5번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2차인데 2차 대프랑스 동맹군에서 자, 여기 있는 자,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깨뜨리고 자, 프로이센 깨뜨리고 주변 국가들 하나씩 깨뜨린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영국만 남은 거예요. 아까 이제 연맹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프랑스 동맹군의 마지막에 영국만 남았는데 어이, 어때? 싸울 거야? 네 친구들 다 나한테 무릎 꿇었어. 싸울 거야? 근데 영국이 아니야. 그만하지 뭐. 그래 체결한 게 뭐라고요? 그게 아미엥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요 조약 이름 자체가 가끔 이제 선택지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나폴레옹과 관련된 거다. 2차 대프랑스 동맹군 1차, 2차, 3차 구분하라고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대프랑스 동맹군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영국을 마지막으로 해서 무너뜨렸었던 그때 체결된 조약이 아미엥 조약이다. 이 정도 이야기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나폴레옹은요. 1804년도에 황제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1 제정시대가 되는데 이 시점이 1804년입니다. 자, 1804년 이거 여러분들 뭘 또 기억하냐면 프랑스의 식민지 중에 라틴 아메리카에 가게 되면 IT 공화국이 있었거든요. 자, 이 IT 공화국이 자, 1804년에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 IT 공화국에 당시 흑인 노예, 그 흑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투생 루베르티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투생 루베르티르를 중심으로 해서 IT 공화국이 독립한 빠져나가 누구로부터? 프랑스로부터 빠져나간 시점이 1804년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시점과 연도가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의 독립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프랑스 뭐야? 니네들은 인권선언에서 자유, 평등, 박애, 자유, 평등. 그럼 우리도 독립해야지. 이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이들의 독립에 또 영향을 끼친 거죠. 아무튼요. 연도가 같다라는 거. 이때 나폴레옹은 뭐라고 떠들었냐면 이렇게 떠들었답니다. 자, 혁명은 끝났다. 자, 혁명은 끝났다. 혁명의 정신을 자, 유럽으로 뭐하자? 수출하자. 혁명의 정신이 뭐죠? 자유와 평등? 그럼 그 혁명의 정신을 유럽으로 수출하자. 나는 명분,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유럽 전역을 다 제패합니다. 자, 유럽을 자, 뭐한다? 제패합니다. 그럼 유럽 전역을 제패하는데 이 과정에서 에스파냐도 침략하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자기의 위성국으로 만듭니다. 위성국이라는 거는 일종의 식민지죠. 자, 위성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볼게요. 위성국. 이게 식민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 전역을 다 먹었는데 문제는 누구를 못 먹었냐면 여기에 있는 영국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국한테 깨지는데 이 해전이 뭐냐면 트라팔가르 해전입니다. 그럼 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누구한테 깨졌냐면 영국에게만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먹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신성로마 제국 있잖아요. 그 신성로마 제국도 나폴레옹 때문에 결국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을 다 먹는 이 과정에 신성로마 제국도 해체가 되었다. 그리고 다 위성국이 되었다. 그런데 누구한테는 깨졌다. 영국한테는 깨졌다. 이 해전이 바로 무슨 해전? 트라팔가르 해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나폴레옹이요.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다른 나라 다 먹어버렸는데 영국한테 지금 깨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무슨 봉쇄령을 내리게 되냐면 대륙 봉쇄령이라는 걸 실시해요.
그럼 대륙 봉쇄령을 실시했는데 이거는 누구를 고립하기 위한 겁니까?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즉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이제 나폴레옹이 지금 다 장악한 상태니까 야 너희들 영국하고 놀지 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들을 고립시키겠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대륙 봉쇄령인데 이거를 누가 위반했냐면 러시아가 위반합니다. 자 러시아의 대륙 봉쇄령 위반. 그래서 뭐라?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떠났어요. 근데 반팔 입고 갔어. 너무 추워. 자, 러시아 하면 이제 혹독한 추위. 반팔 입고 간 게 아니고요. 자, 그 원정을 갔는데 결국은 실패하는데 실패 요인이 그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혹독한 추위. 자, 그 다음에 러시아의 끈질긴 저항. 그래서 결국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자,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패배하고 돌아오는데 나폴레옹이 이렇게 패배하고 돌아올 때 여섯 번째 대프랑스 동맹군이 어서 와. 너 없는 동안 우리가 다시 힘을 키웠어. 이런 거죠. 그래서 패배하고 돌아온 이 대프랑스 동맹, 나폴레옹을 대프랑스 동맹군이 자, 결국은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되는데, 자, 이때, 라이프치히 전투라는 전투를 통해서 결국 나폴레옹이 포로가 됐고, 어디로 유배가냐면, 엘바 섬으로 유배를 보내요. 그럼 엘바 섬으로 이렇게 유배를 보냈어요. 유배를 보냈는데, 일곱 번째, 이때, 빈회의라는 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빈회의는 1814년인데 나폴레옹이 유배간 상태에서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었던 메테르니, 그 메테르니가 유럽의 질서를 나폴레옹 전쟁 이전 상태로 되돌리자. 그러니까 유럽의 전역을 나폴레옹이 다 장악을 하면서 질서가 완전히 흐트러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라는 게 이제 빈회의입니다. 자, 그때 빈회의는 계속 쭉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 여기 있는 나폴레옹이 아까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하고 엘바 섬으로 유배 갔는데 여기서 탈출에 성공을 해요. 탈출에 성공을 해서 나폴레옹이 다시금 며칠 동안 권력을 잡을 거냐면 100일 천하라고 할 건데 이 100일 천하에서 또 깨졌다는 얘기네요. 100일 만에. 그죠? 탈출에 성공한 나폴레옹이 100일 동안 권력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워털로 전투. 이 워털로 전투를 자 패배하면서 누가? 나폴레옹이 패배하면서 이번엔 어디로 가냐면 세인트 헬레나 섬 여기로 유배를 보내요. 또 엘바 섬으로 오면 또 탈출할 거니까 자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보냈고 여기서 이제 위암으로 결국 나폴레옹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빈회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때 자 유럽에 빈체제라는 게 수립되는데 그럼 빈체제라는 거는 빈회의에 의해서 형성된 유럽의 당시 국제 질서인데 내용은 어떤 거냐면 나폴레옹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자유주의 운동, 그 자유와 평등 이런 혁명의 정신을 막 수출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폴레옹 전쟁 이전 상태로 유럽을 복귀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빈체제에서는 무슨주의 운동과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자, 철저하게 탄압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 확산돼 있었던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합니다. 그럼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자, 몇 국 동맹을 체결하냐면 4국 동맹을 체결해요. 그럼 4국 동맹이란 거는 러시아, 자, 오스트리아, 자, 그다음에 프로이센, 또 하나 간다라면 여기 있는 영국. 그래서 영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요 세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신성동맹이라고 했는데 자, 영국까지 들어오면서 4국 동맹이 되죠. 아무튼요. 이 4국 동맹은 유럽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 그러한 건데 작년도에요 사설 모의고사에서 요거를 자 순서를 이제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프랑스 동맹군이 러시아 원정에 패배하고 돌아온 나폴레옹을 자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깨뜨려서 엘바 섬으로 유배를 보냈고 그 직후에 빈회의가 열렸고 빈회의 중에 탈출에 성공한 거예요. 얘가. 자 탈출에 성공을 해서 100일 동안 잠시 권력을 다시 잡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워털로 전투에서 다시금 유배를 가죠. 그래서 회의가 소집된 건 여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깨진 두 개의 전투라고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라이프치히 전투, 그 다음에 워털로 전투 요 사이에 빈회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물어본 사설이 있었는데 이거 조금 오버한 것 같아요. 아무튼요, 쌤은 자 정리는 이렇게 해드렸고요. 나폴레옹이 몰락을 했습니다. 자 쭉 갈게요.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을 했고 유럽에는 빈회의에 의한 빈체제가 자 수립되어 있습니다. 빈체제. 이때 자 빈회의에 의해서 수립된 빈체제를 가게 되면 좀 전에 봤듯이 자 몇 국 동맹이 체결됐었고요.
사국 동맹이 체결됩니다. 이 사국 동맹을 통해서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철저하게 뭐한다? 탄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프랑스도요. 우리 프랑스를 지금 보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자 왕정으로 정치가 복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나폴레옹 이전 상태의 자 정치 형태 왕정으로 자연스럽게 뭐한다?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왕정으로 복구된 여기에 누가 올라오게 되냐면 자 루이 18세 그리고 이어서 샤를 10세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루이 18세와 샤를 10세가 올라올 건데 여기에 1830년 몇 월 혁명이 벌어지냐면 7월 혁명이라는 게 벌어져요. 자, 1830년 7월 혁명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이 7월 혁명은 루이 18세와 이어서 누구라고 했죠? 샤를 10세라고 했죠? 자, 이때 샤를 10세가 전제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독재를 다시 펼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샤를 10세의 자, 전제 정치 강화 이거에 대한 불만 때문에 결국 총선거에서 뭐 하게 되냐면 총선거가 실시됐을 때 반정부 세력들 그러니까 샤를 10세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품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정부 세력들이 대거 당선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샤를 10세가 불만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장난해? 나를 미워하는 놈들만 다 뽑혔잖아. 야, 안 되겠다. 이 시민들 말이야. 쓸데없이 선거권을 줬더니 선거권을 가지고 이거 나를 가지고 괴롭히네. 안 되겠다. 샤를 칙령이라는 걸 발표해요. 그러면 샤를 칙령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시민들의 자 선거권을 뭐 하려고 했었던 거냐면 박탈시키기 위한 명령입니다. 샤를 칙령 7월 칙령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자 시민들의 선거권을 지금 뭐 하려고 한다고요? 박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걸 왜 뺐는데? 라고 들고 일어나는 게 여기 있는 바로 무슨 혁명입니까? 예, 7월 혁명입니다. 그럼 이 7월 혁명은 시민의 왕으로 다시 가면 자 시민의 왕으로 누굴 갖다 올릴 거냐면 루이 필리프를 갖다가 앉힐 건데 분명히 뭐라고 표했습니까? 시민의 왕이라고 그랬죠. 왕. 그래서 여러분들 함정의 공화정 아닙니다. 그럼 7월 혁명의 결과 다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샤를 10세가 자 전제 정치를 자꾸 강화시키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샤를 10세에 대한 어떤 반 세력들이 대거 정치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으로 샤를 10세가 선거권을 박탈시키려고 했더니 그건 아니죠 라고 들고 냈던 게 7월 혁명이다. 그 결과 시민의 왕으로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정치 형태를 간다라면 왕이니까 그렇죠. 바로 입헌 군주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입헌 군주제. 자 그런데요. 이 루이 필리프가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시민의 왕으로 뽑아놨더니 시민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좀 잘 사는 시민들의 이익만 대변합니다. 못 사는 시민들은 개무시해요. 그게 이제 한계점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들이 제한 선거를 합니다. 제한 선거를 했다라는 거. 됐죠? 제한 선거. 그래서 시민의 왕으로 추대된 루이 필리프가 자, 쭉 집권하다가 18년 뒤에 결국은 무너집니다. 자, 18을 더하면 1848년이겠네요. 자, 이게 바로 무슨 혁명이냐면 2월 혁명입니다. 그럼 2월 혁명의 내용을 가게 되면 7월 왕정의 보수성. 그럼 7월 왕정의 보수성이라는 게 자, 아까 얘기했던 제한 선거. 누구와 누구를 무시했었던 거냐면 제한 선거했다. 소시민을 무시한 겁니다. 좀 못 사는 시민. 그래서 소시민과 노동자. 지금 몇 세기죠, 여러분들? 18세기잖아요. 그죠? 미안해요. 19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고, 자, 여기 노동자 숫자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소시민과 노동자들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선거권을 안 준 거죠. 얘들한테 선거권을 안 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자, 장난하십니까? 라고 7월 왕정을 무너뜨릴 겁니다. 됐죠? 세 번째 간다라면, 요걸 우리가 몇 월 혁명이라고 표현할 건데? 2월 혁명이라고 표현할 건데, 2월 혁명에서는 정부 형태가 자 뭐가 되냐면 공화정이 됩니다. 자 정부 형태가 공화정이 된다. 누가 올라왔냐면 자 루이 나폴레옹이 올라옵니다. 루이 나폴레옹이 자 대통령으로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선거는 무슨 선거를 할 거냐면 보통 선거를 할 겁니다. 보통 선거를 하게 되었다. 자 공화정이면서 보통 선거. 그래서 7월 혁명과 몇 월 혁명을 또 비교해야 돼요? 2월 혁명을 또 비교해야 되겠네요. 자 7월 혁명의 결과 정부 형태는 입헌 군주제라는 거. 그래서 함정에 잘 나오는 게요. 이거를 루이 필리프를 공화정이라고 함정을 파요. 공화정이 아니라 입헌 군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2월 혁명 결과 정부 형태는 뭐라는 거? 여기서 공화정이죠. 그런데 이 루이 나폴레옹이요. 집권 연장을 위한
집권 연장을 위한 쿠데타를 한번 일으켜요. 그래서 쿠데타 한번 일으킨 다음에 의회를 잠시 해산시키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럼 몇 번째 황제가 되는 거죠? 프랑스의 두 번째 황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2 제정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제2 제정시대가 1852년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1848년이고 여기서 이제 4년 뒤에 52년도에 제2 제정시대를 열게 됐는데 이 제정시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얘가 나폴레옹 3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폴레옹 3세가 되는데 요 사람인 겁니다.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루이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3세가 되었다더라. 뭐라고 떠들었냐면 프랑스의 영광을 재현하자. 프랑스의 영광을 뭐하자? 재현하자. 예전에 우리 프랑스가 잘 나갔잖아 말이야. 그 잘 나갔었던 프랑스의 옛 국가를 회복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대한 대외 침략을 또 하는 겁니다. 그 대외 침략을 했었을 때 뭐냐? 여기에 있는 크림 전쟁. 크림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요. 이 크림 전쟁은 1853년에서 1856년까지 벌어진 전쟁인데 이 크림 전쟁은 누가 싸운 거냐면요. 러시아와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 오스만 투르크. 자, 투르크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전쟁이라고 하냐면 러투 전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투르크는 여러 번에 걸쳐 싸워요. 여러 번에 걸쳐 싸우는데 그중에 5번째 5차 러투 전쟁. 그걸 우리가 크림반도 쪽 여기서 벌어졌기 때문에 크림 전쟁이라고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하여튼 러투 전쟁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크림 전쟁. 그 크림 전쟁은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가 싸우는 건데 이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계속 세력이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크림 전쟁에 참전을 했었던 겁니다. 됐죠? 자, 여기에 참전했었다. 그 다음에 몇 차 아편 전쟁에 참전하냐면 2차 아편 전쟁에 참전하게 돼요. 그래서 2차 아편 전쟁에 참전해서 나중에 1860년 베이징 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프랑스는 청나라에 대한 어떤 포교의 자유, 그리스도교에 대한 선교의 자유, 자, 그걸 이제 얻어오게 되죠. 아무튼요, 2차 아편 전쟁에도 참전했다. 그 다음에 자, 누구를 개항시키냐면 자, 베트남을 침략을 해서 베트남을 개항을 시킬 겁니다. 자, 요 시점이 1862년. 뭐 연도로 외우지 마시고요. 자, 크림 전쟁. 자, 국어 한 번만 잡을게요. 크림 전쟁. 그런데 나름대로 이건 다 승리한 전쟁입니다. 승리한 전쟁인데 세 번째 간다라면 얘가 어디 원정을 실패하게 되냐면 멕시코 원정을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멕시코 원정이 1861년에서 1867년까지 있었는데 이 원정은 자, 뭐게 됐다고요? 실패합니다. 실패했다. 실패. 미국에서 남북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미국의 남북전쟁은 1861년에서 1865년 요때까지의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남북전쟁. 그럼 남북전쟁이 자, 딱 끝나고 났을 때 밑에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 멕시코, 이 멕시코 땅을 자, 누가 지금 공격해오고 있는 거예요? 자,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이 프랑스가 여기를 침략한 겁니다. 그러면 프랑스가 침략한 시점이 1861년에서 1867년인데 지금 미국이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내부가 혼란스러우니까 주변을 살펴볼 여력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1823년도에 미국 대통령 멀로가 무슨 선언을 발표해놨냐면 멀로 선언. 내용은 뭐냐면 야, 우리 아메리카는 말이야 유럽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 아메리카 너희들도 유럽에 간섭하지 마. 아니 유럽 너희들도 아메리카 간섭하지 마. 서로가 간섭하지 말자. 이게 뭘로 선언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내부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고 얘가 침략해 주는 겁니다. 얘가 침략해 들어서 얘가 여기를 어떻게 돼요? 야, 여기 침략하면 안 돼. 아메리카 건드리지 말라니까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막을 여력이 안 되죠. 근데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야, 너 나가. 이렇게 이제 미국이 간섭한다. 그래 결국은 여기 있는 프랑스는 이때 멕시코 원정을 실패하고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멕시코 원정은 뭐였다? 실패했다라는 거.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간다라면 누구한테 깨지냐면 프로이센에게 깨져요. 자, 프로이센에게 결국 뭐 하느냐? 패배를 합니다. 프로이센에게 패배를 하고 여기 있는 나폴레옹 3세가 자, 완전하게 뭐 하게 되냐면 몰락을 하게 돼요. 나폴레옹 3세가 완전하게 몰락했다. 그 다음에
요 나폴레옹 3세가 몰락을 하고 있을 때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 사회주의 노동자들에 의한 자치정부 파리 코민이라는 자치정부가 만들어지는데 1871년 3월에서 5월 달까지 2달간 만들어집니다. 자, 누구들에 의한?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노동자들의 자치정부, 사회주의 노동자 중심의 자치정부. 그러니까 프랑스는 지금 정부가 두 개인 거예요. 프랑스 정부, 올레이 정부와 그 다음에 파리 코민이라 불려지는 노동자들의 자치정부. 그래서 여기 있는 당시의 프랑스 정부는 이걸 직접 진압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센, 아까 프로이센한테 깨졌잖아요. 그 프로이센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로이센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진압하게 됐고, 진압하면서 프랑스는 몇 공화정이 되냐면 3공화정의 정부 형태로 발전되는데 3공화정의 대표는 아돌프 피에르 이런 사람이 이제 집권에서 올라오는데 교과서에서 아돌프 피에르를 이름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고요. 복잡하죠. 복잡한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교재로 간다라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뒤쪽에요. 208쪽 있죠. 208쪽, 209쪽하고 지금 연결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 대비라면 단원이 딱딱 끊어지겠지만 이건 수능이기 때문에 이 전체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다시 전체 흐름을 빠르게 잡으면 프랑스 내부적으로 많은 모순점이 있었고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어서 삼부회라는 걸 소집했다. 근데 그 삼부회라는 걸 소집되었을 때 삼신분들이 안 된다. 신분별 투표하지 말고 머릿수대로 투표하자라고 하면서 빠져나가 뭘 만들었습니까? 국민의회를 만들었죠. 됐죠? 그래서 국민의회를 만들었는데 이때 국왕이 이들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죠. 그러면서 혁명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헌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 헌법 만들어지고 나서 헌법의 세부적인 법률들을 새롭게 정비할 목적으로 입법의회를 꾸리게 됐죠. 입법의회를 꾸렸는데 이때 주변 국가들의 간섭도 있었고 이 입법의회 안에서 지롱드파와 자코뱅파로 나눠졌을 때 지롱드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 그러니까 자코뱅파들이 마음에 안 들어. 누가? 지롱드파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자코뱅파들이 결국 입법의회를 다시 정리하고 새롭게 국민공회를 만들었었던 거죠. 이 국민공회를 이끌었었던 게 자코뱅파의 로베스피에르.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펼쳤죠. 그러면서 또 헌법도 만들었고요. 이때 이 국민공회 활동은 테르미도리 반동으로 결국 로베스피에르가 처형이 되면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5명 구성된 총재정부가 들어섰죠. 근데 문제는 이 총재정부들이 어떻게 무능했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혼란이 계속 지속이 됐고 주변 국가들은 계속 또 간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집트 원정을 떠나 있었던 나폴레옹이 급하게 돌아와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뭘 만들었습니까? 통령정부를 만들었죠. 그 통령정부를 이끌던 나폴레옹이 1804년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뭐의 자리에 올라간다고요?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죠. 황제의 자리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혁명의 정신을 유럽에 수출하자. 그래서 유럽 전역을 다 장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성로마 제국도 해체가 되는 거고요. 유럽 전역을 다 장악했는데 누구한테만 깨집니까? 영국한테만 깨지죠. 그래서 영국이 미워요. 그래서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무슨 봉쇄령? 대륙봉쇄령. 그래서 그 대륙봉쇄령 이걸 위반했던 게 바로 러시아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원정을 갔는데 결국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패배하고 돌아왔었을 때 대프랑스 동맹군이 다시 정비되어서 이 나폴레옹을 또 결국 무너뜨리죠. 그래서 유배를 갔다가 탈취했다가 다시 유배를 갔고 나폴레옹은 몰락합니다. 그러면 이 나폴레옹이 몰락하는 과정에 무슨 회의가 열리기 시작했고요? 빈회의라는 게 열리기 시작했고 이 빈회의에 의해서 성립된 유럽의 국제질서를 우리는 빈체제라고 하는데 그 빈체제를 유지할 목적으로 몇 국동맹? 4국동맹. 이 내용은 우리가 다시 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로 돌아오시면 프랑스는 빈체제가 성립된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왕정으로 복구가 됐는데 그 왕으로 루이 18세와 이어서 샤를 10세가 올라왔다. 그런데 이 샤를 10세가 전제정치를 강화시켰고 이로 인해서 결국 시민들이 총선거 과정에서 반정부 세력들을 대거 당선시켰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샤를 10세가 야 선거권 내놔. 이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했더니 몇 월 혁명? 7월 혁명. 됐었나요? 근데 문제는 7월 혁명을 이제 시민의 왕으로 루이 필리프가 올라왔는데 이 루이 필리프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성, 바로 제한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시민들을 무시했고 노동자를 무시했죠. 그래서 소시민과 노동자들이 여러분 1830년에 누가 올라온 거죠? 루이 필리프가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얘가 시민들 중에 어떤 시민을 무시했습니까? 소시민을 무시했죠. 유전 18. 나를 무시하는 거야? 18을 더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 18을 더하면
1830년에다가 18을 더하니까 1848년이네요. 그래서 2월 혁명이 자 벌어지게 됐고 2월 혁명은 정부 형태가 공화정이라는 거. 이때 이 루이 나폴레옹이 4년 뒤에 1852년도에 자 뭡니까? 황제의 자리에 올라오죠. 나폴레옹 3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영광을 재현하겠다. 많은 전쟁에 승리를 거뒀는데 멕시코 원정 실패했고 프로이센한테 패배하면서 결국 몰락합니다. 이때 프로이센은 무슨 제국으로 통일될 거냐면 독일 제국으로 이제 황제의 나라 독일 제국으로 이렇게 통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빌헬름 1세가 올라오는데 그 빌헬름 1세가 황제 즉위식을 어디에서 하냐면 프랑스에서 해요. 자,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의 자,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 즉위식을 합니다. 아무튼요.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가 몰락했고 사회주의 노동자들에 의한 자치정부 파리코민이라는 게 잠시 있었으나 이건 2달 만에 결국 진압이 되면서 몇 공화정으로? 3공화정으로 발전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요. 쌤이 다시 하나 정리를 해줄 게 있는데 처음 지금 여기를 접한 친구들은 엄청나게 지금 힘들 거예요. 머릿속이 지금 혼란스러울 건데 필기되어 있는 걸 가지고 쌤이 정리하는 거 한 번만 따라와 보십시오. 필기되어 있는 거 보셔도 돼요. 자, 국민의회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국민공회가 있어요. 요 사이에 입법의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월 혁명이 있냐면 7월 혁명이 있어요. 자, 그리고 2월 혁명이 있어요. 그러면 7월 혁명과 2월 혁명 일단 국민의회 먼저 갈게요. 국민의회 아이들은 정부 형태를 뭘 추구했냐면 입헌군주제를 추구했어요. 맞죠? 헌법에서. 그 다음에 얘들은 자, 뭘 추구했었어요? 공화정의 정부 형태를 추구했어요. 자, 얘들은 입헌군주제. 누굽니까? 루이 필리프. 자, 그 다음에 얘들은 자, 공화정이었었죠. 재밌게 맞물리네요. 입헌군주제, 공화정. 입헌군주제, 공화정.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선거했냐면 제한선거했죠. 자, 그래서 얘들은 보통선거로 바꿨고요. 얘도 제한선거했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2월 혁명으로 루이 필리프가 잘리는 거죠. 그럼 무슨 선거했습니까? 보통선거했죠. 자, 요게 1830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요게 1848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국민의회는 조금 자, 잘 사는 시민. 자, 잘 사는 시민. 자, 여기는요. 소시민. 좀 못 사는 시민. 그러니까 지롱드파. 짜코뱅파죠. 짜코뱅파니까 좀 못 사는 시민. 자, 여기는 잘 사는 시민. 자, 여기는 누굽니까? 못 사는 시민. 누구 있었죠? 소시민과 노동자들. 됐죠? 잘못. 말도 안 되는 얘기. 자, 그럼 잘 사는 시민, 부르주아. 그 다음에 약간 상대적으로 못 사는 시민. 여기도 상대적으로 못 사는 시민. 그 다음에 국민의회. 얘가 루이 16세가 탈출을 시도했던 시점이 요때고요. 루이 16세를 처형한 시점은 요때고요. 됐죠? 혁명전쟁은 여기서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회와 국민공회를 비교해라. 그 다음에 7월 혁명과 2월 혁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 7월 혁명과 2월 혁명에서 7월 혁명과 2월 혁명에서 끼친 영향? 이걸 보면은 첫 번째 벨기에라는 나라가 벨기에가 독립하는데 자, 이것이 영향을 끼쳐요. 두 번째 간다라면 독일에서 무슨 동맹이 체결될 거냐면 관세 동맹이 체결되는데 이 관세 동맹을 체결할 때 경제적 자유. 세 번째 간다라면 영국의 1차 선거법이라는 게 개정이 될 건데 이 1차 선거법이 1832년인데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가 몇 월 혁명에 영향받은 거라? 7월 혁명에 영향받은 거예요. 벨기에 독립, 관세 동맹, 1차 선거법. 됐죠? 그러면 2월 혁명의 영향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오스트리아의 자, 3월 혁명이라는 게 벌어져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3월 혁명이 언급이 안 돼요. 언급이 안 되는데 어쨌든 2월 혁명 직후에 오스트리아 3월 혁명 이걸 통해서 누구를 추방시키냐면 메테르니히를 추방시켜요. 그럼 메테르니 이 사람이 아직 안 배웠지만 이 메테르니히가 빈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빈 회의를 주도했었던 메테르니를 추방시켰다는 얘기는 아하 무슨 체제가 붕괴되는 거예요? 빈 체제가 자 뭐 되느냐?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붕괴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 2월 혁명의 결과 빈 체제는 붕괴됩니다. 그럼 빈 체제는 1848년도에 붕괴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결과의 값을 간다라면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 국민대회라는 게 개최돼요. 자,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대회는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화와 협상, 다수결을 통한 자 그런 통일운동인데 이거는 실패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끼친 영향. 그래서 뭘 공부해야 되냐면
7월 혁명의 영향, 2월 혁명의 영향. 자, 요거를 비교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국민의회, 국민공회, 7월 혁명, 2월 혁명 이 흐름에서 그들이 추구했었던 헌법에 자, 정부 형태와 선거 형태가 각각 무엇인지 구분하시고 여러분 7월 혁명과요 2월 혁명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거 뭐죠? 7월 혁명? 샤를 10세가 우리의 선거권을 박탈시켰죠. 그럼 선거권 내놔. 왜 뺏어가는데? 이거죠. 2월 혁명은 뭐죠? 선거권을 우리한테는 왜 안 주는데? 나한테 달란 말이야. 이거죠. 그럼 공통적으로 뭘 달라는 겁니까? 선거권을 달라는 겁니다. 얘는 내 걸 왜 뺏어가는데? 내놔. 이거고요. 얘는 나는 왜 안 주는데? 내놔. 이거죠. 그럼 둘 다 선거권을 달라가는 건데 선거권이 있어야만 내가 투표 당일날 투표하러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뭐 그냥 바쁘면 또 못 갈 수도 있고 뭐 선택은 내가 알아서 하면 돼. 근데 선거권이 아예 처음부터 없다라면 그 선택할 기회 자체가 자유가 없죠. 선택의 자유가 없죠. 선거권이 있어야만 그 선택의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이 7월 혁명과 2월 혁명 이 자체가 바로 무슨 주의 운동이었었던 거냐면 프랑스에서의 자유주의 운동이었었던 겁니다.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 그래서 첫 번째, 자, 국민의회, 국민공회, 7월 혁명, 2월 혁명 비교해 드렸고요. 또 하나 제가 필기된 거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자, 공이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공. 그럼 뭐냐면 1공화정, 1재정, 2공화정, 2재정, 3공화정. 됐죠? 중간에 이제 파리 코민이 어디에 있고 입법의회가 어디에 있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1공화정의 대표가 누굽니까? 1공화정. 1공화정의 대표는 바로 로베스피에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의 아이들인 겁니까? 국민공회 당시의 1공화정. 됐죠? 그럼 이 앞에 입법위에 있을 것이고 그 앞에 국민의회도 있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1재정은 나폴레옹 1세죠. 나 1이라고 쓸게요. 나 1세. 나폴레옹 1세. 이 앞에 그러면 통영정부 그리고 총재정부 이런 게 있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 2공화정. 2공화정은 누굽니까? 여기에 있는 루이 나폴레옹이죠. 루이 필리프 아니죠? 루이 필리프는 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월 혁명인 겁니까? 이게 그렇지. 바로 2월 혁명인 거죠. 그러니까 7월 혁명은 18년 전에 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7월 혁명은. 그래서 루이 나폴레옹. 그 다음에 이 재정은 누굽니까? 이 사람의 자 결국은 나폴레옹 3세가 되는 거죠. 나 3이라고 쓸게요. 나 3세.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코민이 있는 겁니까? 파리 코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아돌프 피에르. 이 아돌프 피에르는 시험에 직접 나오진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흐름 말씀드렸고요. 자, 교재 갑시다. 200쪽입니다. 자, 200쪽에 가게 되면은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거기에 계몽 사상에 영향받았다. 제목 밑줄. 그 다음에 미국 독립혁명에 영향받았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3부회가 소집됐네요. 3부회가 소집됐는데 30분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밑에 국민의회 별표하십시오. 국민의회 별표하시고 바스틸 감옥 습격사건 밑 찍으십시오. 1789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봉건제 폐지선언 밑 찍으시고요. 인권선언 밑 찍으시고요. 인권선언은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입니다. 미음법 밑 찍으십시다. 자, 헌법이 만들었는데 그 헌법에 입헌군주제와 제한선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입법의회로 가게 되면 입법의회는 니은번 밑 찍으십시오. 니은번에 혁명전쟁이 발발이 되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루이 16세를 자 퇴위시킵니다. 그러니까 왕권의 효력을 정지시켜버린 거죠. 밑에 국민공회로 가게 되면은 그 국민공회는 자 누가 주도했습니까? 자코뱅파의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했죠. 니은번 밑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헌법에다가 두 개만 찾으십시오. 공화정과 그 다음에 어떤 거요? 보통선거라는 거.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테르미드르 반동으로 결국 몰락합니다. 오른쪽에 총재정부 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능했다. 따라서 혼란했다. 혼란스러웠다. 자, 이때 통영정부가 수립됐고 니은번 밑 찍으십시다. 나폴레옹 법전. 그 다음에 디귿번에 아미엥 조약 제목만 밑 찍으시면 되고요. 이때 일제정시대는 유럽 전역을 다 체포했는데 누구한테는 깨졌다? 영국한테는 깨졌다. 그 전투 이름 한번 추가하시길래요? 트라팔가르 해전. 트라팔가르 해전. 그래서 이때 대륙봉 세령을 내려서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이걸 위반했고 러시아 원정 실패.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요. 자, 나폴레옹이 몰락하는 과정.
밑에 프랑스 혁명에 의라 간다라면 니은번 몇 찍을까요? 시민이 중심이 된 가장 전형적인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자 그런 전형적인 시민 혁명이다. 니은번 2번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요. 2번에서는 디귿번에 몇 찍으십시오. 자유주의 운동이 유럽 전역으로 재배됐다라는 거, 전파됐다라는 거. 밑에 지도 별표하십시오. 지도 별표하시는데 요 단어 확인하십시오. 위성국. 위성국은 나폴레옹이 거기를 점령을 해서 일종의 식민지를 만드는 게 위성국이라는 거. 옆에 보시면은요. 핵심 체크 쪽에 고야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전쟁의 참화라는 그림. 보이나요? 이 고야가 그린 전쟁의 참화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하는 과정에서 에스파냐도 침략했는데 그 에스파냐를 침략하는 과정에 민간인들을 막 학살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게 바로 전쟁의 참화입니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탕후드라 6번은 별표 필요 없고요. 탕후드라 7번 왕왕왕왕 별표하십시오. 7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탕후드라 8번은 1차, 2차, 3차, 4차, 5차 이거를 구분하라고 보시면 안 나와요. 2차만 읽어보시는데 거기에 아미엥 주약이라는 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만 확인하시고요. 오른쪽에 핵심 체크해서 제목 현관표 때릴 건데요. 라인 동맹 보이나요? 라인 동맹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 나폴레옹에게 협력하겠다라고 이제 손을 잡고 나폴레옹 당신이 짱이야라고 달라붙은 자 그런 애들이 이제 라인 동맹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요. 뒷장에 204쪽에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 또 핵심 체크 쪽에 사건 순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체크 쪽을 별표하시고 흐름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208쪽에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 그 자유주의 운동에서 결과라고 되어 있는 거 별표하십시오. 입헌군 주제와 제한선거. 그 다음에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영향 왕별표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영향 왕별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2월 혁명으로 갈 건데 그 2월 혁명으로 갔었을 때 7월 왕정의 무슨 성? 예, 보수성.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배경이 됐고 결과의 값에다가 이제 별표할 거고 그 다음에 영향에다 별표하십시오. 빈 체제가 붕괴가 될 겁니다. 빈 체제가 붕괴되었다. 오른쪽에 가게 되면요. 자, 프랑스의 발전이라고 되는 거여서 이제 지금 그 이 공화정에 리 나폴레옹이 올라왔는데 집권 연장을 위한 쿠데타 한번 일으키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1세가 됐건 나폴레옹 3세가 됐건 쿠데타를 한 번씩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황제가 된 건 아니고요. 황제가 될 때 국민 투표를 거쳐요. 그래서 둘 다 국민 투표를 통해 올라왔다는 거. 자, 밑줄은 어디 그냐면 프랑스의 영광을 지원하겠다. 거기 밑줄 그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멕시코 원정은 실패했고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했다. 그래서 몰락하게 됐고 3공화정으로 바뀔 건데 그 3공화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파리 코민이라는 자 그런 자치정부도 있었다는 거. 예, 그 정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전체 흐름을 잡으셔야 되고요. 거기서 각각의 셈이 어떤 걸 단체를 자 비교해야 되는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